자, 7단원 우주 봅시다. 우리 은하. 자, 우리 은하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바로 우리 은하에 해당이 되고요. 은하라고 하는 거는 어디 속해 있어요? 우주 안에 속해 있어요. 우주 안에 속해 있는데 우주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 별들의 모임이 있고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성간 물질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은하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은하단이 돼요. 그다음에 은하단이 모이면 초은하단이 되고, 그다음에 초은하단들이 모이면은 은하군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바로 뭐가 된다? 우주를 이루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은하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고요. 위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양은 이 중심부, 은하의 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중심부인데, 막대 모양의 뭐가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 핵을 가지고 있고, 이 막대 해에서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 나온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나선 8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옆이 볼록하게 솟아있는 약간 무슨 모양으로 보입니까?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은하의 옆모습이고, 이렇게 이 공간까지가 다 우리 은하의 영역에 해당이 돼요. 여기만 이렇게 은하가 아니라 이 지름으로 하는 전체 큰 공간까지도 전체가 바로 우리 은하의 영역에 해당이 돼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헤일로라고 해요. 우리 은하의 바깥쪽에 외부 공간을 이제 헤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전체적으로 지름이 약 3만 파색이고 광년으로 치면은 대략 10만 광년쯤의 거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만 광년, 3만 파색쯤 되고,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태양계까지는 약 3만 광년이고, 파색으로 치면은 약 8,500 파색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에 우리 은하가 우리 태양계가 존재를 해요. 여기가 한 3만 광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나선 8에 존재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저 나선 8 부분에서 새로운 별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태어나게 되고, 우리 은하의 중심부의 핵에서 보면은 아주 큰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를 해요. 대부분 은하의 중심에는 거대 질량의 블랙홀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은하의 별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원반면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공간보다는 원반면에 많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보았을 때 띠 모양의 은하수의 형태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보게 되면은 보세요. 자,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고 태양계가 여기쯤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이 은하의 중심부 방향을 바라보는 거랑 이 바깥쪽 나선 8 방향을 바라보는 거랑 두 방향으로 바라봤었을 때 어디가 훨씬 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겠어요? 은하의 중심부 방향을 바라봤었을 때가 훨씬 더 밝고 두껍고 많은 별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바깥쪽을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쪽은 별이 적기 때문에 좀 흐릿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하 내부에서 본 은하의 원반의 모양이 바로 뭐냐면은 은하수예요. 은하수, 밀키웨이 은하수고 띠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 은하의 중심 방향 여기가 언제냐면은 여름철 별자리 중에서 여러분들 궁수자리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궁수자리 방향이 바로 은하의 중심부 방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북반구 여름철에는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은하의 중심부인 이 궁수자리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은하수가 훨씬 더 겨울철보다는 두껍고 뿌옇게 관찰이 돼요. 이 밀키웨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헤라 알죠? 헤라?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가 짜놓은 젖이 탁자에서 떨어지면서 쭉 퍼져가지고 그게 된 게 은하수다. 그래서 밀키웨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이 뿌옇게 보인다. 그렇게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는 바로 이 중간중간에 나선파라고 은하 중심부 방향으로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이제 뿌옇게 보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은하 말고도 바깥의 우주는 수많은 은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도 존재를 해요? 외부 은하들도 존재를 해요. 우리 은하 말고 외부에 있는 은하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외부 은하를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허블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이름을 따서 천체 만환경, 허블 우주 만환경도 저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요. 그래서 은하는 저기 허블이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나눠줬는데 보면은 일단은 그냥 나선팔이 없는 타원 형태로 갖고 있는 타원 은하가 있고요.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해서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하의 정상 나선 은하는 은하의 중심부에 막대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란 원형의 핵을 가지고 원형의 핵에서 나선팔이 휘어져 나간 은하예요. 대표적으로 정상 나선 은하 형태로 보이는 게 여러분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가 바로 정상 나선 은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는 우리 은하 그 다음에는 생긴 게 모양이 어떤 규칙도 없고 아무렇게나 생겨져 있는 불규칙 은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해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얘네들은 뭐 이 불규칙 은하가 나선 은하가 됐다가 타원 은하가 된다든가 아니면 타원 은하가 불규칙 은하로 변하는 진화를 하는 형태는 아니고 그냥 저 형태에서 그냥 평생을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하는 별만 있는 건 아니고 별들의 모임 그리고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많은 성간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은하를 구성을 하고 있는 천체 중에 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단, 즉 많은 수의 별이 좁은 공간 안에 밀집되어 있는 이 구조를 바로 별의 모임, 별의 집단이라고 해서 성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크게 별이 좀 더 이제 엉성하게 있는 즉 수십에서 수만 개 정도들이 일정한 모양 없이 퍼져 있는 산계 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공 모양을 만들고 있는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보면은 별의 색깔이 별의 수도 적고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고 표면 온도가 높고요. 보통 어린 별들이 많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별들이 고온의 온도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 온도가 높은 파란색의 어린 별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모여있고 그 다음에는 붉은색의 표면 온도가 낮은 늙은 별들이 보통 이 구상성단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계 성단은 대부분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 은하의 나선 8에 분포를 하게 되고요. 성간 물질들이 좀 많은 그 다음에 구상성단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인 은하 핵 부분하고 은하 원반을 둘러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구형의 공간인 헤일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상성단이 좀 많이 분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집단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좀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간 물질 봅시다. 성간 물질은 별하고 별 사이에 아주 희박하게 퍼져 있는 기체와 먼지들인데 우주는 거의 진공에 가깝지만은 진공은 아니에요. 기체들이 안을 채우고 있기는 한데
이 먼지들 말고, 여기 안에도 여러 가지 원소들도 퍼져 있고요. 이 원소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나중에 행성도 만들고 별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기체는 주로 무슨 기체가 제일 많냐면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99% 정도를 차지를 해주는데 둘의 질량비가 대략 전체 우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대 1의 질량비를 가지고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수소가 훨씬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성운은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 좀 더 밀도가 높게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별 구름이란 뜻의 성운인데 크게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거든요. 방출성운은 다른 말로 발광성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건데 자, 근처에 있는 고온의 별 때문에 이 가스 성분, 기체 성분이 가열이 돼요. 가열이 돼서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붉은 빛을 내요. 그러니까 고온의 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가열이 돼가지고 예,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 바로 방출성운 또는 발광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옆에 나와 있는 얘가 이제 장미성운이에요. 자, 장미 모양으로 생겼죠? 모양이. 그다음에 반사성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거보다는 좀 더 밀도가 높고 그래서 가열될 것까지는 아니고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예, 푸른색을 띠게 돼요. 그리고 암흑성운은 말 그대로 너무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은 거예요. 즉 얘는 성간 물질의 밀도가 매우 높아요. 매우 크다. 그러니까 빽빽하게 너무 많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서 뒤에서 오는 별빛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별빛이 차단돼서 이 부분이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뭐처럼 생겼니? 말머리 성운 또는 예, 이게 석탄자루 성운 이런 것들이 이제 암흑성운에 해당이 돼요. 예, 그 다음에는 이건 마젤란 성운인가? 이렇게. 그래서 반사 성운은 예, 이렇게 반사되고 암흑성운은 차단하고 주로 어차피 여러분들 이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성간 물질이 많은 곳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은하에서 성간 물질이 많은 곳은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보통 나선 8 부분에 존재를 하게 돼서 저 성운들은 대부분 어디에 존재한다? 나선 8에 존재를 하게 돼요. 알겠죠? 은하 핵보다는. 자, 성단하고 성운 봅시다. 자, 산기 성단은 주로 무슨 색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파란색의, 파란색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구상 성단은 주로 붉은색의 별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구상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은 산기의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보다 대부분 표면 온도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낮죠. 그 다음에 성운은 뭐가? 성간 물질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고 성운의 종류에는 방출성운, 반사성운, 그 다음에는 암흑성운 이렇게 성간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로 우리 은하의 나선 8 부분에 존재를 하게 돼요. 자, 다음 1번. 다음은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OXX예요. OOXX. 자,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주변부 나선 8에 위치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은하수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더 두껍게 관찰이 되고, 은하수는 지구 어디서나 다 보입니다. 남반구든 북반구든 어떻게 돼요? 은하수를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린 강하고 나는 두 종류의 성단을 나타내는데, 왼쪽이 무슨 성단? 산계 성단이고, 오른쪽이 구상 성단이죠. 자, 따라서 가와 나 중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성단. 대부분 우리 은하의 나선 8에 있고요. 수십에서 수만 개 정도의 일정한 모양이 없는 가, 즉 산계 성단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성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운은 주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로 어디에 존재해요? 나선 팔에 존재해요. 그 다음에 암흑성운은 근처에 있는 고온의 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붉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성운이? 방출성운이에요. 암흑성운은 뒤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해서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반사성운은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파란색을 띄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누구밖에 없다? 디귿.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팽창하는 우주 보자. 자,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즉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우리 은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은하들이 우주를 구성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은하 바깥쪽에 분포하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하고, 이 외부 은하의 존재를 최초로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허블이에요. 그래서 허블이 은하의 형태에 따라서 은하도 분류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우주 공간이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외부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은하가 우주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은하와 은하 사이가 서로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딱 있는 상태에서 공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가로 세로가 다 2m씩 저기 2배씩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거리도 다 멀어지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고 있어서 외부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주는 특정한 중심이 없어요. 우주의 시작과 끝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정해져 있거든요.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는데, 그게 우주의 크기가 지금 우주 나이가 한 137억 년 되는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137억 광년 정도 되는 거리까지는 볼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먼 거리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걸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주의 전체냐? 또 몰라요.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을 하고 있고 내일도 팽창을 할 거라서.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방향으로 다 팽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주는 어느 지점을 관측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은하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집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는데 우주에서 뭔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는 일정하냐면 우주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우주의 질량은 일정한 상태에서 우주의 크기가 팽창을 한다. 우주의 부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밀도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밀도 어떻게 구해? 밀도는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지금 질량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구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은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계속 팽창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계속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내일은 오늘하고 비교했을 때 질량은 똑같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피는 좀 더 커질 거고, 밀도는 좀 더 작아졌고, 온도도 좀 더 낮아지겠지. 그러면 이틀 전은 오늘하고 비교했을 때 질량은 일정하고, 부피는 이틀 전이 좀 더 작았겠고, 밀도는 좀 더 컸겠고, 우주의 온도는 높았겠지. 그럼 이걸 거꾸로 시간을 돌려봐. 우주의 탄생이 일어난 시점으로 시간을 계속 거꾸로 돌리면, 지금은 커지고 있으니까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작아지죠. 그럼 점점 작아지면은 결국에는 이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뭘로 보이냐면 어떤 한 점으로, 이 점의 크기가 얼마나 할지 몰라요. 이 칠판 점 하나만 할지 아니면은 뭐 태양의 몇십 배 되는 점일지 알 수는 없어요. 이 한 점에 우주의 모든 질량과 에너지와 온도가 다 모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은 매우 질량이 크고 질량과 밀도가 크고 고온의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고온의 한 점의 상태가 빵 하고 폭발하면서 우주가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팽창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이론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팽창하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먼 과거 한 137억 년쯤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있는 한 점에서 빵 하고 대폭발로 시작된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해서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대폭발 우주론에 해당이 되고요. 과거의 우주는 지금보다 크기는 작고 온도는 매우 높았을 거고, 대폭발 이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고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대폭발이 한 138억 년 정도 일어나서 우주 나이가 대략 이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우주 온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우주의 온도가 한 영하 270도 정도 돼요. 엄청 낮죠? 그렇죠? 우주가 시작됐었을 때는 감도 안 와. 얼마나 높았을지, 온도 자체가 뭐 몇 천억 도가 됐었을지, 뭐 몇 조도가 됐었을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주 많은 에너지와 모든 질량이 한 점에서 폭발하면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고 계속 그때부터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이제 대폭발 우주론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우주 탐사 보자. 자, 우주 탐사의 목적이랑 보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발사체를 자체적으로 발사를 할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죠. 뭐도 썼어요? 나로호도 썼고, 그다음에 누리호도 쓰고, 그죠? 뭐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성공을 했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주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넓힐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초창기 지구 탄생에 대한 비밀,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우주에 또 생명체가 있는지, 또 이제 우주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구랑 유사한 과정 또는 유사한 원리로 진화를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탐사를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명체가 있을 법한 행성들을, 외계 생명체가 있을 법한 별들을 관측을 하면서 이제 교신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실생활에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나 이제 우주 탐사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달 착륙을 하고, 그다음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또는 우주 환경에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재들도 나오고 기술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MRI라고 하는 거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즉 아주 강한 자기장으로 내부를 촬영을 하는 걸 이제 MRI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보통 의료에서 많이 사용을 해주죠.
우주선의 영상 처리 기술에서 착안해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인체 내부를 촬영을 하는데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온도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온도를 기억해서 그 온도가 되면은 모양이 변형되더라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주선의 안테나로 개발된 소재인데, 원래 안테나는 어떻게 만들어져야지 되니?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근데 이 큰 거를 우주선 안에다가 싣고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다 접고 해서 우주선에 쏴서 빵 쏜 다음에 우주에서 펼쳐지면은 얘네들이 태양빛에 가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접어졌던 게 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경 태도 사용을 해주고, 여러분들 치아 교정하는 장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 약간 수축이나 이완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체온에 맞춰져서 그 체온이 되면은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형상기억 합금을 사용한 소재들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는 전자레인지는 우주 비행선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게 개발된 건데, 이 물을 전자파로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포함된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놓고서 돌리면 이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파장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파장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물을 진동을 시켜요. 그럼 물을 막 빠르게 진동시키면 물에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나요. 그래서 음식물이 데워지는 거고,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데우면 수분이 좀 부족해져서 말라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수분이 없는 완전 바싹 마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데워지질 않아요. 그다음에 기능성 옷감, 우주복 용도로 개발된 신소재가 기능성 옷에도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주인들이 신었던 신발 있거든요. 우주화도 이제 우주에서 이제 월면에서 달에서 뛰어다닐 때 이 무릎이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이 신발 깔창, 이 신발 밑창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은 공기 쿠션, 에어 쿠션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그 나이키 에어 밑에 들어있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폴리카보네이트는 일종의 플라스틱인데 열에 강하고 단단해서 안전모, 다양한 재료 등에 사용이 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뭐 만들 때 쓰냐면 안전모처럼 단단한 충격 흡수하는 걸로 쓰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왜 여행용 캐리어 있죠? 여행용 캐리어도 저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막 던지더라도 잘 깨지지 않는. 그 다음에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 항법 시스템 GPS.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다 GPS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고, 실시간에 위치 파악도 하고, 인공위성은 여러 목적으로 해서 기상위성도 있고 통신위성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군사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주 탐사의 성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최초의 인공위성이 우리별 1호라고 하는 과학위성을 1992년에 쐈어요. 저게 아마 선생님 기억에 프랑스에서 아마 발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별 1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다가 부탁을 해서 쐈고요. 그 다음에는 2013년에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라는 거를 쐈고, 그 다음에는 이때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에서 되게 많은 기술을 받아서 이제 쏘게 됐고요. 21년에는 얼마 전에 누리호를 쐈죠.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를 했고, 그 다음에 22년에는 다누리호라고 해서 달 궤도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32년에는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인해서 달에 다시 사람이 가는 프로젝트를 지금 다시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달 착륙선 탐사 계획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선 등을 아직도 많이 갔는데, 지금 메리너 10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쏜 건 아니고요. 소련에서 쏜 건데, 수성하고 근접
이게 수성이 저기 뭐야 아니다 이거는 미국 나사에서 쏜 게 맞다. 수성이나 금성을 근접 탐사했고 금성에 직접 착륙한 탐사선도 있어요. 근데 금성을 가보고 되게 처음에 깜짝 놀랐대요. 원래는 금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성을 가보니까 온도가 400도씨가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온도도 높고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뜨겁기도 한데다가 그다음 기압도 높아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되게 황량한 땅이다. 그다음에 다누리는 달 탐사 아폴로 11호는 워낙 유명하죠. 최초로 달 착륙을 했고 그다음에는 바이킹 1호는 화성 표면, 보이저 1, 2호는 토성, 목성 탐사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보이저 2호는 해왕성까지 가서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카시니호는 토성에 있는 고리 또 탐사를 했고 토성 대기권까지 들어갔고 뉴 호라이즌스호는 바로 명왕성을 탐사한 인류가 쏜 모든 그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였던 게 바로 뉴 호라이즌스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벌써 명왕성에 하트 모양으로 생긴 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해냈죠. 자, 명왕성 표면 보면은 고래도 있고 하트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인류의 우주 탐사 성과를 보면은 일단 로켓, 인공위성, 우주 탐사선, 그다음에는 우주 왕복선 같은 얘네들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로켓이죠. 특히나 이제 아폴로 11호로 쐈던 게 세턴 로켓이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우주로 사람들도 보내고 인공위성도 보냅니다. 그다음에는 인공위성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방송 통신 위성, 그다음에 지구 관측 위성, 뭐 기상 위성, 군사 위성 등이 있고요. 최초의 인공위성은 구소련 스푸트니크 1호가 바로 이 러시아 전에가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사를 했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아리랑 3호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인공위성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는 우주 만환경도 일종의 인공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만환경을 지구에서만 보려면 일단 별을 관측해야 되니까 낮에는 볼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만 볼 수 있고 그다음에는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오는 별빛들 같은 경우가 굴절되고 산란되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없이 우주 공간에서 깨끗한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허블 우주 만환경, 그 다음에는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 이건 아주 예전에 쐈고요. 이것도 한 20년이 넘었고,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쏜 지 얼마 안 됐어요. 특히나 얘는 우주에 있는 외계 생명체가 살만한 별들을 탐사하러 보낸 역할에 해당이 돼요.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다국적인 협력,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서 중국에서도 쐈고, 미국에서도 쐈고, 러시아에서도 쏴서 얘네들끼리 다 합쳐져 있어요. 천궁이라는 거가 이제 가서 합쳐져 있고, 미국 거도 있고, 소련 거도 있고 합쳐져 있어요. 여기서 공동 연구로 우주 탐사, 과학 연수, 여기서 실험도 하고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주 탐사 로봇도 있어요. 최초의 해성 탐사 로봇으로 수십억 년 전에 얼음하고 먼지 혼합물로 된, 그러니까 이게 회성이라고 하는 게 먼지하고 가스하고 얼음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탐사를 해주고, 서퍼비어런스 탐사는 화성의 암석과 토양을 채취하고 샘플을 채취하는, 지금도 가서 화성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또는 과거에 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지, 또는 지금도 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사하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테라포밍에서 화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했잖아.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사람 보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화성에서는 사람이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영화 있잖아. 화성 가서 사람이 사는 거. 그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거기서 외롭게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화성은 춥기도 추운데 당연히 이제 산소도 없고, 그 다음에는 우주 방사선이 막 그대로 다 내리쬐가지고 실제로 지금 사람이 살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화성에 가서 만약에 사람이 살려면 자기장부터 만들어야 돼요. 화성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별이라서 지구처럼 핵이 막 활발하게 살아있는 별이 아니거든요. 화산 활동도 일어나지 않고 지각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별이 아니라 죽어있는 별이라 자기장부터 만들어야
화성에 가서 이주해서 사람이 사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뭐 너무나도 먼 이야기라서 실제로는 지구 안에서 지구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풀이 한번 해보자. 자, 왼쪽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거나 고르세요. 허블은 우리 은하의 밖에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이들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냈고요.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더 빠릅니다. 자, 우주 공간은 특정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팽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온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대폭발이 일어나 시작된 뒤 점점 팽창을 해서 현재 모습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다음 1번.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자 골라주면은 답이 OXO가 되겠죠. OXO. 즉 우주의 동쪽을 관찰하면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서쪽을 관찰하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다 멀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우주 탐사 기술과 일상생활에 이용된 예를 설명을 해주면 자기공명 영상은 MRI죠. 질병치료 진단에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을 조리하고요. 폴리카보네이트는 기억이고 인공위성은 리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우리나라 우주 탐사 성과를 순서 없이 나열했대요. 자, 우리나라 탐사 성과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맨 처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별 1호.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로호. 그 다음에는 누리호. 맨 마지막에가 다누리호.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뒤에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를 관측을 하기라고 해서 자, 문제 보면은 자, 다음은 어느 천체의 종류에 대한 설명인데 주로 붉은색의 늙은 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은하의 중심부랑 원반을 둘러싼 구형의 공간 헤일로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 거 이건 뭐예요? 구상성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그림 가부터 다는 세 종류의 성운을 나타내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슨 성운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들 반사성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반사성운,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암흑성운에 해당이 되는 말머리 성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발광성운, 방출성운이라고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 암흑, 방출성운 이렇게 되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탐구체크 2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풍선으로 우주 팽창을 설명을 하는데 풍선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 놓고요. 풍선을 불면서 가까이 있는 풍선 입구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스티커랑 풍선 입구에서 멀리 있는 스티커가 이 풍선이 커지면서 얼마나 멀어지는지를 측정을 해보면 멀리 있는 스티커가 가까이 있는 스티커보다 어떻게 돼요? 팽창했었을 때 더 많이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주 팽창으로 봅니다. 굳이 이거를 붙임깍지라고 그래. 스티커라고 하지. 자, 1번. 조금 있으면 아이스크림도 이제 얼음 보순이라고 하겠다. 자, 북한은 저걸 안 쓰잖아요. 외래어를 안 쓰잖아요. 다 한국말로 써요. 그래서 축구할 때 코너킥 이런 것도 구석공 뭐 이러고 전구도 뭐라 그러더라? 뭐라고 하던데? 뭐 있어요 하여튼. 다 한국말만 써요. 순우리말만. 영어를 안 씁니다. 자, 풍선을 더 크게 불면 붙임 딱지 사이의 거리는 더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풍선 표면은 바로 우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붙임 딱지는
은하라고 비유할 때 풍선 표면이 늘어나는 것은 우주 팽창을 뜻합니다. 2번 위 실험에서 붙임딱지 사이의 거리와 붙임딱지 사이가 멀어지는 속도와의 관계는 즉 이 붙임딱지 사이의 거리가 어떨수록 멀수록 어떻게 돼요? 이 붙임딱지가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더 빠르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 자체가 어떻다?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풍선을 이용한 우주 팽창 모형 실험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풍선의 표면은 우주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우주는 팽창의 중심이 없어요. 모든 방향으로 보더라도 다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선 표면에 팽창을 하면서 모든 붙임딱지는 서로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멀어지고 멀리 있는 스티커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기출문화 내신 체크 봅시다. 자, 1번. 그림 가하고 나는 각각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이랑 옆에서 본 모습인데, 자, 보면은 은하 핵에서부터 우리 태양계가 있는 데까지 거리가 약 8,500파섹 맞고요.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는 B, 그 다음에 옆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디에 위치합니까? C, 즉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나선 8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D에서 E까지 거리, D에서 E까지 거리가 3만 파섹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3만 파섹은 여기서 끝까지 끝이에요. 우리 은하의 지름이 3만 파섹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은하수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은하수는 밤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아니라 우리 은하를 보는 거예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지구에서 본 모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밝기와 폭은 계절과 방향에 따라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은하는 위에서 보면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고 그 주변으로 나선팔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는 그래서 무슨 은하에 속한다?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어떤 성단의 모습인데 구상성단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들이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 있고 대부분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의 늙은 별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우리 은하의 나선팔이 아니라 중심부나 우리 은하의 외부 헤일로 부분에 존재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4번 1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성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방출 성운은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에 해당이 되죠. 틀렸고, 주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아니라 나선팔에 존재합니다. 성운은 성간물질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암흑서부는 주변 별빛을 반사하는 것은 반사성운이고요. 성간물질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가 바로 성운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그린 가부터 다는 세 종류의 성운을 나타내는데, 가는 푸른색으로 주변 별빛을 반사하는 반사성운, 얘는 방출성운, 요거는 암흑성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고온의 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붉은색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나의 방출 성운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대폭발 이후의 우주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과거의 우주는 현재보다 크기가 작고 온도가 더 높아졌어야 되겠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팽창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풍선을 이용한 우주 팽창 모형 실험을 나타낸 것인데, 풍선 표면은 여기서 뭐에 해당이 돼요? 우주에 해당이 되고요. 붙임딱지는 바로 은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9번은 그림은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일단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죠. 우주 공간은 모든 방향으로 팽창을 하고요.
우주의 팽창의 중심은 없습니다. 우리 은하는 더더욱이나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어디가 우주의 중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 가부터 다는 인류가 이룬 우주 탐사의 성과 중에 일부인데, 자, 가는 화성의 암석과 토양을 조사하고 샘플을 채취하는 역할을 했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필레라고 되어 있는데, 필레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이거는 서버피어런스 탐사 로봇이겠죠. 가서 이제 화성에 직접 도착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니까. 딱 봐도 화성 같잖니? 그지? 자, 나에서는 다국적인 협력과 공동 연구로 우주 탐사,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거 맞고, 해성 탐사 로봇이 판례일 거예요. 그죠? 예, 따라서 얘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얘는 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는 거는 니은 1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첨단 기술이 실생활에 이용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MRI 장치는 맞고요. 폴리카보네이트도 그쵸, 안전모나 다양한 재료, 캐리어 같은 거에 사용이 된다. 형상기어가끔은 그쵸, 우주선 안테나로 개발된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음식물 조리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일론 섬유는 우주복 용도로 개발된 신소재는 아니에요.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 섬유예요. 나일론. 이게 최초의 합성 섬유예요. 그러니까 천연 섬유가 아니라 최초로 만들어낸 화학 섬유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 나일론으로 최초로 만든 게 뭔 줄 알아? 혹시? 여러분들 교복 입을 때 맨날 이거 써. 뭘까? 스타킹. 스타킹이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요. 스타킹이 제일 처음 만든 화학 섬유로 만든 옷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칫솔 있죠? 칫솔모도 나일론이에요. 그걸 두껍게 뽑은 거고 스타킹은 얇게 뽑은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게 되게 질겨요. 그래서 낙하산 이 줄도 나일론으로 만들고 낚시 줄 같은 경우도 나일론으로 만들어요. 자, 스타킹이 구멍 나서 버리는 경우는 없지. 올이 나가서 버려서 그렇지. 그지? 자, 북반구 여름철에 은하수가 겨울철보다는 두껍게 관찰되는 게, 북반구에서 여름철에 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은하의 무슨 방향? 중심 방향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더 두껍게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우주 대폭발 우주론 모형을 나타냈는데, 대폭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우주의 크기는 현재 우주에 비해서 어떻다? 매우 작다. A 시기의 우주의 온도는, 그러니까 이 한 점은 매우 어떻다? 초고온 상태였을 거예요. 매우 온도가 높고 초고온, 초고밀도의 상태에서 빵 하고 폭발을 해서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14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역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과거로부터 쓰면은 맨 처음이 뭐냐면은 우리 별이 로카. 그 다음엔 뭐예요? 나로호, 라. 그 다음에는 누리호. 맨 마지막으로는 다누리호. 요런 순서대로 이제 점점 발전을 해가죠. 자, 이제 고난도 만점 체크 보자. 그림 가하고 나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이랑 옆에서 본 모습인데, 가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거고 나가 옆에서 본 거죠. 위에서 보면 중심부에 막대 구조를 갖고 있고요. A에서 출발한 빛이 B에 도달하는데 5만 년이 걸린다. 즉 여러분들 우리 A가 우리 은하 어디예요? 끝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A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A에서 B. 스몰 A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은하의 지름은 3만 파세, 광년으로 치면은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따라서 A에서 B로 가는데 10만 년, 절반까지, 여기 오는데 5만 년이 걸리게 되겠죠. 따라서 2번. 그럼 A에서 E 중에서 태양계의 위치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나선
8 위치에 존재를 하니까 주변 부인 A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린 강하고 나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두 천체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산계성단이고 나가 부상성단에 해당이 되죠. 뭐야 이거? 성운이구나. 이거 반사성운이죠. 네, 그러니까 맞죠. 가는 대부분 우리 은하의 나선판에 분포를 하게 되고요.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리는 거는 암흑성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이 없니? 왜? 구상성단이라고 돼 있구나. 이씨, 보기를 잘못 봤네. 산계성단이에요. 네. 네, 틀렸고, 니은.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림은 풍선을 이용한 우주 팽창 모형을 실험을 나타냈는데, 풍선 표면에 붙인 딱지 A부터 C 사이의 간격 변화는, 자, A를 기준으로 해서 B도 멀어지고 C도 멀어져요. B를 기준으로 해도 다 멀어지고요. C를 기준으로 하면 가까이 있는 B보다는 멀리 있는 A가 더 빨리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C를 기준으로 A는 B보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 그렇죠? 따라서 3번이 맞게 되겠고, C를 기준으로, 이것도 틀렸지? 3번이지. 자, 그 다음에 5번. 그린 가는 허블 우주 만환경이고요. 나는 스푸트니크 1호, 둘 다 인공위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가는 대기권 밖에서 별, 성단, 성운, 외부 은하 등을 관측을 했고요. 나는 최초의 해성 탐사 로봇이 아니라 최초의 인공위성이에요.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이 우주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건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